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커플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비영리 민간단체 개념에 아까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우리 사회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조직이 비영리 단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주로 사회복지 기관들이 비영리 단체가 많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일반 회사 이런 곳에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로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관의 목적이 영리가 목적이냐 아니면 비영리가 목적이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다가 아까 민간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아니고 민간단체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기관을 여러분이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민간이잖아요. 민간이면서 비영리, 그러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장기요양기관 설립하는 거. 사회복사 따가지고 장기요양기관. 자, 그럼 우리는 이 지금 지역사회복지 시간에 장기요양기관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 앞에 노인이라는 게 들어가요. 장기요양보험제도. 자, 장기요양보험제도 여러분이 비영리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첫 번째 장기요양기관이 뭐 있습니까? 요양원이 있죠. 요양원이 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 있을까요? 방문 목욕 하는 제가 방문 목욕. 그래서 재가복지시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같은 거, 그 다음에 방문 간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주야간 보호센터다 이 말은 주간, 야간, 밤을 새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시까지라든지 야간은 10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있고 정해져 있죠. 그 기관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하는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 공익, 국가적인 우리 사회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공동생활가정이죠. 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수급자 4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받으면 공동생활은 4사람 수급자와 함께 이렇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면 국가에서
많은 그 금액을 여러분에게 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예, 사회복지사 1인당 4사람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복지연구가 있어요. 자, 이 복지연구는 여러분들이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취급하는 것이 복지연구다. 자, 복지연구에 예를 들어서 침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 저런 데 가서 침대를 사면 국가 혜택이 없어요. 자기 돈을 주고 다 사야 돼요. 그런데 복지연구를 활용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적은 돈을 내고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수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 침대가 보통 35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350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 뭐 좀 싼 거는 300만 원 이렇게 3, 400 하는데 그거를 그 침대를 만약에 내가 새로 사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거기서 사용하시다가 며칠 안 사용하시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 침대 그거 팔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침대도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가 잠깐 쓰던 침대를 이사 갈 때마다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초창기 때는 이거를 샀어요. 샀는데 국가가 85%를 줬단 말이에요. 85%를 주고 내가 15% 정도를 내면은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비싼 것을 사지 않고 요거를 한 달에 몇천 원을 주고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버지가 이 침대에서 사용하시다가 뭐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몇천 원씩 냈었잖아요. 그 침대 쓰기 위해서. 그러면 복지연구 쪽에서 갖고 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처럼 뭐 비싼 거 그냥 막 사놓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비싼 거를 국가가 85% 주니까 막 2개 사고 막 빼돌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회용으로 하는 거 기저귀 같은 거 기저귀 같은 것도 딴 데서 사면은 비싸잖아요. 여기서 사면은 싸게. 그래서 뭐 휠체어라든지 침대라든지 아니면 소변기라든지 아니면 대소변기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어쨌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필요한 모든 그 도구, 기구들을 취급하는 것이 복지연구다. 자, 이렇게 우리가 5개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을 때 공적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이 조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았을 때 이 5가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비영리 단체, 민간 단체로 보게 된다. 그런 얘기. 또 사회복지는 다 뭐 비영리로 이렇게 되죠. 사회복지법인.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영리 단체, 민간 단체다.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니까 민간 단체예요. 그래서 아까 NGO하고 그 다음에 NPO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그 앞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 복지 운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11장에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라고 하는 콘텐츠, 요 콘텐츠에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에게는 안내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보호자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이 사회복지사에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 전문가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 전문가라고 할 때 이 행정이 뭐냐 이거예요. 행정. 이 행정은 사회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사회도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그래서 그 조직에는 조직을 이끌고 가는 리더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자가 있어요. 자, 리더자는 그 조직을 이끌고 갈 때 그냥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자, 그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끌고 가면 이 프로그램에는 전달 체계가 있어요. 전달 체계. 자, 전달 체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평가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는 다 리더자가 있고 그 리더자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달 체계를 통해서 평가를 얻어내는 요 5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정의가 뭐냐? 행정하면은 조직에서 리더자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달 체계를 통해서 평가를 얻어내는 과정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훌륭한 대답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우리가 행정 전문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어떤 기관에 딱 들어갔어. 그 기관에 딱 들어갔으면 그 기관이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직을 이끌고 거기서 리더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리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리더자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그 프로그램을 전달 체계를 통해서 마지막에 좋은 평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서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서 성과를 내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 평가 속에는 성과도 들어있어요. 성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조직에 들어가서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과를 잘 내면 훌륭한 리더자지. 훌륭한 행정 전문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회복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첫째는 행정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중간의 관리자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라고 해요. 자,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회복지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직에 들어가면 사회복지사 위에 사장이 있죠. 사장이 있잖아요. 시설을 차리는 사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밑에 누가 있을 거예요?
직원이 있어요. 그죠? 직원들이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들, 사무원들, 직원들이 있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사장과 직원 중간에서 사장님도 관리해야 돼요. 그죠? 사장님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요 사장님이 돈 벌기 위해서 이걸 차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돈 안 들이고 돈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겠어요? 부정이 많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도 싱싱한 배추를 사가지고 김치를 해서 줘야 되는데 돈 안 들이려고 시드른 거 버리기 직전 거 사다가 김치해서 그 반찬을 해서 주면은 벌써 김치값에서 남는 것만 해도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요 사장님과 직원 중간에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는 여기서 사장님도 관리를 해야 돼. 사장님 그따구로 오시면 안 됩니다. 라든지. 예? 또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건 사회복지와 이건 역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가 사장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원도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직원 관리를 잘못하면 사회복지사 말을 누가 들어? 그러니까 직원 관리를 잘 해야 사회복지사가 위에 사장님과 밑에 직원 관리를 잘 해야 중간에서 사장님도 관리하고 직원도 관리를 한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뭐 서열적으로 중간이 아니라 위에 사장님과 내 밑에 직원들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중간 관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 리더자예요. 사회복지사를 지역사회 리더자라고 한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준 권한이 뭐냐? 자, 지역사회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리더자가 되는데 지역 주민들 동원 못하는 사람이 무슨 리더자야? 그래서 주민 동원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지역사회 복지운동이라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주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을 누가 동원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주민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원해야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동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지역사회 리더자로서 사회복지사를 지역사회 리더자라고 해요. 여러분 책에 보면 사회복지사를 행정 전문가라고 말하고요. 또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라고도 말을 하고 지역사회 리더자라고도 정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리더자가 보면 여기 보면 행정 전문가도 결국은 조직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또 중간 관리자도 위에 사장님과 밑에 직원들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리더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자, 지역 사회를 내가 변화시켜야 되니까 리더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사는 리더자예요. 행정 전문가가 되는 것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중간 관리자가 되는 것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리더자가 되는 것도 당연히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지역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2급이에요. 네. 그 다음, 지역 주민을 동원했어요. 자, 동원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뭐를 줘요? 목표를 주죠, 목표. 목표 설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동원했으면 그들에게 왜 동원한 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원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동원한 목적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목표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관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왔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철폐를 시키자. 아니면 또 이것을 우리가 뭐 받아들이자. 아니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 허용할 수 없다. 아니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 어떤 목표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 철회시킨다든지 없앤다든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해줬으면 세 번째,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 행동. 이 사회 행동권. 자, 이 사회 행동권이 다른 말로 뭐예요? 데모예요, 데모.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데모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대한민국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200개 자격증 중에서 데모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와봐. 없잖아요. 사회복지사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사회행동권을 사회복지사에게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모대를 이끌고 청와대로, 대모대를 이끌고 국회로, 대모대를 이끌고 어떤 발생 지역으로 등등.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옹호권이라는 게 있어요. 옹호권. 옹호권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그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그를 옹호해 줘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그 클라이언트를 옹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청와대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클라이언트의 옹호를 위해서 국회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클라이언트의 옹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사예요. 네. 자, 그래서 사회행동권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행동권을 가지고 내가 데모를 하고 데모대를 이끌고 가서 그것을 철회시켰다. 화장터 짓는 곳을 짓는다고 결정한 그곳에 가서 그 데모를 우리가 통해서 화장터 그거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 철회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지역 사회가 변화된 거야, 안 된 거야? 지역 사회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지역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역 사회 변화. 자, 그래서 지역 사회 리더자는 이 네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리더자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역할, 지역사회 변화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과제, 또 우리의 영원한 숙제,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콘텐츠 지역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거고,
주민 참여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시민운동과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지금까지 수업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